오만과 편견.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실이 하나 있다. 재산이 넉넉한 독신 남자는 아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남자의 감정이나 생각이 그가 어느 동네에 막 들어왔을 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 진실은 주변 가정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는 그들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의 정당한 소유물로 여겨지곤 한다. 친애하는 베네 씨, 네더필드 파크가 드디어 새를 놓았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베네 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정말이에요. 롱 부인이 방금 다녀갔는데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베네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누가 그 집을 새들였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부인이 성급하게 외쳤다. 당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소. 듣는 데야 이의가 없지. 이 말이면 초대는 충분했다. 그러니까 롱부의 말로는 네더필드를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재산 많은 젊은이가 새를 들었대요. 지난 월요일,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내려와 집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 곧장 모리스 씨와 계약했다는 거예요. 미카엘 대축일 전에 입주하기로 했고 다음 주말까지 하인들 일부가 먼저 집에 들어온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요? 빅리예요. 결혼했소? 아니요. 아이고 당연히 미혼이죠. 재산 많은 독신 남자라니 얼마나 우리 딸들에게 좋은 일인가요? 어째서? 그것이 딸들에게 무슨 상관이요? 베네 씨, 참 성가시게 왜 이러세요? 그가 우리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가 여기 정착하려는 목적이요? 목적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딸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오자마자 얼른 인사하러 가셔야 해요. 그럴 필요는 없소. 당신과 딸들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혼자 보내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당신은 딸들 못지않게 예쁘니까. 빅리가 당신을 가장 마음에 들어할지도 모르잖소. 여보, 그건 지나친 아부예요. 예전엔 나도 미모를 좀 가졌지만 지금은 그저 그런걸요. 다 큰 딸이 다섯이나 있는 여자가 자기 미모를 생각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대개 그런 경우엔 생각할 미모도 없지. 하지만 여보, 정말 그가 동네에 오면 꼭 만나셔야 해요. 나는 약속 못하겠소.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 한 명에겐 얼마나 좋은 혼처가 되겠어요. 루카스 경과 부인도 그 이유로 반드시 간다고 하더군요. 그 집은 원래 새로운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는 집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그를 방문할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거요. 빅리 씨는 틀림없이 당신을 반갑게 맞을 거요. 내가 몇 줄 적어서 당신이 전해주면 되겠군. 딸들 중 누구와 결혼하든 기꺼이 찬성한다고 말이오. 다만 내 작은 리즈를 위해 좋은 말 한마디쯤은 보태겠소.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리즈는 다른 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제인이 훨씬 예쁘고 리디어가 훨씬 더 상냥하죠. 그런데도 당신은 늘 리즈를 더 좋아하잖아요. 딸들 모두 그다지 추천할 만한 구석은 없어. 다 다른 소녀들처럼 어리석고 무식하지. 하지만 리즈에게는 약간 더 영리한 구석이 있지. 어떻게 제 딸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를 괴롭히는 걸 즐기시는군요. 제 신경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착각 마시오. 나는 당신의 신경을 몹시 존중하오. 내 오랜 친구들이거든. 당신이 그걸 20년 넘게 언급하는 걸 줄곧 들어왔으니. 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은 몰라요. 하지만 곧 회복하리라 믿소. 앞으로도 연 수입 4,000파운드 되는 청년들이 여러 명 더 이 근처로 올 테니 말이오.
당신이 그들과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걱정 마시오. 20명쯤 오면 내가 전부 만나러 갈 테니. 베네 씨는 재치, 빈정거림, 과묵함, 변덕이 뒤섞인 묘한 사람이었다. 부인과 23년을 함께 살았어도 그녀는 아직 남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반대로 부인의 성격은 훨씬 단순했다. 그녀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적으며 성격은 들쑥날쑥했다. 기분이 나쁘면 늘 자신이 신경쇠약이라고 생각했다. 그녀 인생의 주된 일은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었고 유일한 위안은 방문과 소문이었다. 베네시는 빅리를 찾아간 사람들 중 가장 먼저였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그를 방문할 생각이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에게는 가지 않겠다고만 장담했다. 그래서 그가 다녀온 바로 그날 저녁까지도 아내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었다. 둘째 딸이 모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갑자기 말을 건넸다. 그 모자를 빅리 씨가 마음에 들어 하면 좋겠구나, 리지. 우리는 빅리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성나서 대답했다.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가지도 않을 테니까요. 엄마, 잊으셨어요? 우리는 무도회에서 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롱부인이 그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롱부인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자기 조카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녀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야. 나는 전혀 신뢰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요. 베네시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군. 베넷 부인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딸 하나를 꾸짖기 시작했다. 키티, 제발 그만 좀 기침해라. 내 신경 좀 생각해줘라. 너는 내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키티는 기침할 때 분별이 없어. 아버지가 말했다. 때를 못 맞추는구나. 제가 재미삼아 기침하는 줄 아세요? 키티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다음 무도회는 언제니, 리지? 2주일 뒤에요. 맞다, 그렇지. 어머니가 외쳤다. 롱부인은 그 전날에야 돌아오니 그를 알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 그가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 소개해 줄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여보, 당신이 친구보다 앞서 빅리 씨를 롱 부인에게 소개해 주면 되겠군. 말도 안 돼요. 베넷 씨 말도 안 돼요.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왜 그렇게 날 괴롭히세요? 당신의 신중함을 존경하오. 2주간의 교제는 분명 너무 짧은 기간이지. 그 기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테고, 결국 롱 부인과 그 조카 딸들도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당신이 거절한다면 그녀는 내가 나서는 것을 친절한 행동으로 여길 거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맡겠소. 딸들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베넷 부인은 허튼 소리 하고만 말했다. 그 강한 부정의 의미가 무엇이지? 그가 물었다. 당신은 소개의 형식과 그것에 부여되는 중요성을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나? 그건 나도 동의하기 어렵소. 메리, 자네는 뭐라 생각하나? 깊은 사고를 하는 아가씨이고 책도 많이 읽고 발췌도 하잖나. 메리는 현명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그가 계속 말했다. 다시 빅리 씨 이야기로 돌아가세. 나는 이제 빅리 씨 이야기가 지긋지긋해요. 아내가 외쳤다. 그 말은 유감이군.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오늘 아침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불운하군. 하지만 이미 다녀온 이상 그와 알게 된 것을 피할 수는 없소. 그녀들의 놀라움은 그가 원하던 바였다.
특히 베넷 부인의 놀람은 다른 이들을 능가했지만 기쁨의 소동이 가라앉자 곧 예전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베넷 씨. 하지만 사실 전 알았어요. 언젠가는 당신을 설득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당신이 딸들을 사랑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믿었죠. 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얼마나 재미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녀오시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시다니. 자, 이제 키티. 마음껏 기침해도 좋다. 베네 씨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갔다. 아내의 환희에 지쳐버린 것이었다. 애들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가 나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친절에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사실 내 나이에는 매일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썩 즐겁지만은 않아.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다. 리디야, 얘야, 내가 막내이긴 하지만 아마 빅리 씨가 다음 무도회에서 너와 춤을 출 거야. 저는 걱정 안 해요. 리디아가 당차게 말했다. 제가 막내이긴 해도 키는 제일 크니까요. 그날 저녁은 온통 빅리 씨가 언제쯤 베네 씨의 방문을 할지 추측하고 그를 언제 저녁 식사에 초대할지 의논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베넷 부인이 5달의 도움을 받아 온갖 질문을 퍼부어도 남편에게서 빅리 씨에 관한 만족스러운 묘사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노골적인 질문도 하고 교묘한 추측도 하고 은근한 짐작도 내놓았으나 그는 그 모든 기교를 피해갔다. 마침내 그들은 이웃인 루카스 부인의 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고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윌리엄 경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느꼈다 했다. 그는 아주 젊고 놀랍도록 잘생겼으며 무척 부침성이 있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많은 일행을 거느리고 다음 무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춤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한 걸음을 의미했기에 빅리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가 생겼다. 내 딸들 중 하나만 네더필드에 잘 정착하는 걸 볼 수 있다면 베넷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좋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며칠 뒤 빅리 씨가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로 찾아와 서재에서 10여 분 남짓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미모로 유명한 아가씨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기대를 품었으나 만난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대신 아가씨들은 위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그가 파란색 코트를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저녁 초대장이 발송되었고 베넷 부인은 가정의 체면을 세울 만한 음식들을 이미 짜두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그 모든 준비를 미뤄야 했다. 빅리 씨가 다음날 런던에 볼 일이 있어 가야 하므로 초대를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베넷 부인은 완전히 실망했다. 그녀는 하트퍼드셔에 막 도착한 그가 어찌 그리 빨리 런던에 갈 일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고 혹시라도 그가 늘 이리저리 떠돌며 네더필드에 정착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카스 부인이 그 불안을 덜어주었다. 아마 무도회에 데려올 큰 일행을 모으러 간 것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곧 빅리 씨가 12명의 아가씨와 7명의 신사를 데리고 무도회에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소녀들은 그 많은 아가씨 때문에 낙담했지만 무도회 전날 런던에서 데려온 이는 5자매와 사촌뿐, 실제로는 6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무도회장에 나타난 일행은 5분이었다. 빅리 씨, 그의 2자매, 맏언니의 남편, 그리고 또 한 명의 젊은 신사였다. 빅리 씨는 잘생겼고 신사다웠으며 얼굴은 쾌활했고
태도는 꾸밈 없고 자연스러웠다. 그의 자매들은 유행에 맞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매형 허스트 씨는 그저 신사로 보이는 외모만 지녔을 뿐이었고, 그의 친구 다하시 씨는 키가 크고 잘생긴 용모와 고귀한 풍채로 곧장 방안에 관심을 끌었다. 게다가 입장한 지 5분도 안 되어 퍼진 소문은 그가 1년에 10,000파운드를 버는 대부호라는 것이었다. 신사들은 그를 훌륭한 체격이라 칭했으며 숙녀들은 빅리 씨보다도 잘생겼다고 말했고 한동안은 찬탄의 눈길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가 사람들의 혐오를 불러일으키자 인기는 곧 사라졌다. 그는 오만하고 주위 사람들을 얕보며 쉽게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비셔에 있는 거대한 영지조차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를 가장 불쾌하고 싫은 인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한편 빅리 씨는 곧 방 안의 주요 인물들과 두루 친분을 쌓았다. 그는 활달하고 거리낌 없었으며 모든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네더필드에서 자신이 무도회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이런 호감 가는 성품은 스스로 증명되었다. 친구 다하시 씨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다하시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과만 한 번씩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숙녀들과의 소개는 모두 거절했고 나머지 시간은 방안을 거닐며 자기 일행과만 간간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평판은 확정적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불쾌한 남자였고 모두가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랐다. 가장 심하게 붕괴한 사람은 베넷 부인이었는데 그는 일반적인 무례한 태도에 더해 자신의 딸을 모욕한 것 때문에 분노가 치솟았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신사가 부족해 2번이나 그냥 앉아 있어야만 했고 그 시간 동안 다하시 씨가 가까이 서 있어서 그와 빅리 씨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빅리 씨는 잠시 춤을 멈추고 친구에게 다가와 춤을 추라고 권했다. 어서와 다하시. 당신이 이렇게 멍하니 혼자 서 있는 걸 보니 정말 실례. 춤을 추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절대 안 돼. 특히 친숙하지 않은 상대와는 더더욱. 이런 모임에서라면 견딜 수 없어. 당신 누이들은 이미 짝이 있고 나머지 여성은 누구와 서 있어도 형벌이 될 걸세. 내가 당신처럼 까다롭지는 않네. 오늘 밤처럼 즐거운 아가씨들을 이렇게 많이 만난 건 처음일세. 정말 예쁘게 생긴 이들도 여럿 있지 않나. 당신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아가씨와 춤추고 있잖나. 다하시 씨가 베넷의 맞다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뒤에 앉아있는 그녀의 동생도 아주 예쁘고 성격도 무척 괜찮을 것 같네. 내가 내 파트너에게 부탁해서 당신을 소개해주지. 누구 말인가? 다하시는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곧 시선을 거두며 냉담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괜찮지만 내가 유혹당할 만큼은 못 되네. 지금 다른 남자에게도 외면당한 아가씨에게 관심을 줄 기분이 아니야. 차라리 파트너에게 돌아가 웃음을 즐기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빅리 씨는 충고대로 돌아갔고 다하시는 자리를 떴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별 호감을 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활달하고 장난기 있는 성격 덕에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전하며 웃어넘겼다. 그날 저녁은 대체로 온 가족에게 즐거웠다. 베넷 부인은 맏딸이 네더필드 일행에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을 보았다. 빅리 씨는 제인과 2번이나 춤을 추었고 그의 자매들에게도 관심을 받았다. 제인 역시 어머니만큼이나 기뻤지만 더 조용히 만족을 표현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기쁨을 함께 느꼈다. 메리는 빅리 양에게서 이 근처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아가씨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즐거워했고, 캐서린과 리디아는 항상 파트너가 있어 무척 만족했다. 그들은 기분 좋게 롱본 마을을 돌아왔다. 거기서 그들은 주된 주민이자 자신들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베네씨는 여전히 책을 들여다보며 깨어 있었다. 그는 독서에 몰두하며 시간 따위는 잊었고, 오늘 밤처럼 아내가 큰 기대를 품었던 사건의 결과가 무척 궁금하기도 했다. 그는 아내의 바람이 빗나가길 은근히 기대했으나 곧 전혀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여보, 오늘 밤은 정말 즐거웠어요. 훌륭한 무도회였죠. 당신도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인이 얼마나 주목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두들 그녀가 얼마나 예쁜지 칭찬했고, 빅리 씨는 그녀가 너무 아름답다고 무려 2번이나 춤을 청했답니다. 믿기세요? 그녀만 유일하게 2번 춤을 청받았어요. 처음엔 루카스 아가씨와 춤을 췄는데 그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제인이 내려오면서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 알아내고 곧바로 소개받아 다음 2번을 함께 추었죠. 세 번째 2곡은 킹 아가씨와, 네 번째 2곡은 마리아 루카스와, 다섯 번째 2곡은 다시 제인과, 여섯 번째 2곡은 리즈와, 그리고 블랑제.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많이 춤추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 성급하게 끼어들었다. 제발 그만 좀 해. 차라리 첫 춤에서 발목이라도 삐어버렸으면 좋았겠군. 여보 정말이지 나는 그에게 완전히 매혹됐어요. 그는 너무도 잘생겼고 그의 자매들은 매혹적인 숙녀들이었죠. 나는 그렇게 우아한 드레스는 처음 봤다니까요. 허스트 부인의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가 그러나 남편은 사치품에 대한 묘사를 단호히 막았다. 그래서 그녀는 화제를 바꾸어 다하시 씨의 무례한 태도를 과장 섞어 토로했다. 그런데 말이죠. 리지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손해본 건 없어요. 그는 가장 불쾌하고 끔찍한 남자예요. 기분 나쁘게 오만하고 자만심이 하늘을 찔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거닐면서 스스로 대단한 인물인 척하고 우리 딸이 못생겨서 춤을 안 추겠다니 당신이 계셨더라면 그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셨을 텐데 나는 정말이지 그 남자가 끔찍하게 싫어요.